안녕하세요. 보타임의 실브 채널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팩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텍사스주가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의 명의로 미 연방 대법원에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고소는 텍사스주 이름으로 연방의 50개 중에 하나로서 자기들이 연방 협약이 있습니다. 그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여 나머지 4개 주에 관하여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팡팡 또는 크리스틴 팡이라는 이름으로 모금운동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계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하여 미국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대상은 2014년 캘리포니아 하원에 당선된 에릭 스왈웰이 있으며 에릭 스왈웰은 하원에서 정보통신 계통에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왈웰 의원은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중국 CCP가 오늘날 시장이 차기에는 주지사 또는 하원 의원이 되는 길이라면서 사전에 미리 공작하여 나중에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캐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정보부 직원에 의하면 수많은 공작원들 중에 그 여자는 그냥 한 명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만연한 중국 공산당의 첩보 활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FBI 측은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10월 13일 날 공화당 측에서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금액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에 대하여 자기들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인 요번에는 그 절반 금액인 9천억 달러에도 자기들이 같이 응할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상원의원 선거 이전에 하게 되면 자기들은 9천억 달러라도 자기들은 억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지급되어야 될 구제금융을 자기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변호사가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에게 공화당에서 제기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알리토 대법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텍사스주에 있는 폴트 후드에서 성스캔들로 인하여 2명의 장성을 포함한 14명의 장교들이 불명예로 해임 또는 보직 정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여군들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며 또한 여군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내 정세가 바삐 돌아가는 가운데 해당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크리스 밀러는 지금 남중국해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CIA 서버가 압수되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일하는 독일 사람이 캐치업해놓은 영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10석, 바이든이 128석이었답니다. 이게 지금 뒤집어져서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고위직들은 발찌를 차면 이렇게 기부사듯이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도 어떤 때는 오른발을 찼다가 어떤 때는 왼발을 찼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개꼬리를 잡아서 개가 도망치는 통에 넘어져서 그렇다고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첼시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맥케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이크 플린 장군의 DC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마침내 기각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땡스기빙 데이 3일이 된 후에야 이 사건 기각을 한 이밋 설리반 판사에게 비난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검사도 없는 케이스를 3년을 쥐고 있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죠.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의 사장인 탐 볼트에게 소환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선거 부정에 대하여 법원 소환을 했는데 저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안 나타나게 되면 아마 구속을 시킬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는 지금 포렌식 오디트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모든 과정 자체를 디지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도중에는 어떤 공무원도 이 기계에 가까이 접근을 하지 말라고
판사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거 결과 승인 저지 소송이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고 30표의 펜실베니아 표가 조 바이든으로 가서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는 1월 6일 날 새로운 의회 선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의회 선서가 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서 1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발하여 1월 20일 날 선서하는 사람이 진짜 미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기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과장 보도하여 일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프로파간다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들이나 전문 법률가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선거인단이 아니고 선거 투표 결과 확인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걸 기각한 거지, 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지금 이 신청이라든가 부정투표에 대해서 소송해 놓은 것은 기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따라서 이 선거 결과에 부정이 밝혀지면 미국 법원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된 모든 공인 서류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DC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들이 1월 6일 날 하원 선서가 끝난 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이 539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39명에서 270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1월 20일 날 선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언론만 쫓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우왕좌왕하면서 가슴 졸일 일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리대로 따라가고 미국 헌법이 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주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되면 미국의 연방이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심각한 거지. 이 부정선거는 어차피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거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깔아뭉개고 갈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